오늘은 이렇게 감자를 준비해봤습니다. 러셋 포테이토라는 미국산 감자고요. 감자튀김에 가장 적합한 감자예요. 썸네일이랑 제목 보고 오셨으니까 감자튀김을 한다는 건 아실 건데요. 러셋 포테이토를 준비한 것도 감자튀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산 감자로 해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죠. 겨우 평범한 감자튀김 하나 만들자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할 감자튀김은 조금 특별한 감자튀김입니다. 프렌치 비스트로에서 고급 사이드 디쉬로 사용되는 감자를 층층이 쌓아서 튀겨 먹는 포테이토 파베라는 감자튀김인데요. 파베는 프랑스어로 도로파정용 벽돌을 의미하는데요. 이 파베라는 이름이 쓰이는 유명한 요리가 하나 또 있죠. 바로 파베 초콜릿이죠. 프랑스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요리입니다. 프랑스 요리라는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 더럽게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입니다. 이 포테이토 파베 저도 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공부해왔고요. 만들면서 생긴 저처럼은 하지 마세요 같은 그런 팁들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고는 싶지만 손이 정말 더럽게 많이 가니까 다 드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사 먹으려고 해도 쉽게 사 먹지는 못해요. 파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건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를 씻어서 깎아야겠죠. 화면은 4개만 준비했는데 저는 한 7개 정도 사용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감자가 필요합니다. 감자 깎을 때는 항상 손 조심하시면서 깎아주시고요. 깎은 감자는 꼭 물에 담가주세요. 물에 담가서 감자와 산소의 접촉을 차단해서 갈변 현상을 막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총 7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감자를 얇게 썰어야 하기 때문에 슬라이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슬라이서 사용할 때도 손 꼭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손 헛디뎌가지고 새끼손톱 하나 깨졌습니다. 슬라이스 하다가 애매하게 남았으면은 그냥 안전을 위해서 빼주세요. 이게 감자가 좀 많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얇게 썰은 감자다 보니까 더 쉽게 갈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주셔야 해요. 남은 감자들도 슬라이스를 마저 해줍니다. 슬라이스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감자 단면이 대각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모양의 감자를 최대한 골라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집에서 혼자 먹는 거니까 대충 사용할게요. 이렇게 썰어준 감자들은 모두 물에 담가주시고요. 이제 또 손 많이 가는 작업 하나 들어갑니다. 이 얇은 감자들의 물기를 다 닦아줄게요. 키친타월로 하나하나 다 닦아주다가 키친타월 다 동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주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건 있으시면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넘어서 감자의 물기들을 하나하나 다 닦아내줬습니다. 이제 이 감자에다가 버터를 끼얹어줘야 되는데요. 그냥 버터도 아니고 정제한 버터를 끼얹어줘야 됩니다. 버터를 150g 정도 녹여줬고요. 사용하는 감자 양에 따라서 버터 양을 조절해주세요. 녹인 버터를 중불로 끓이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유고형분과 수분이 거품의 형태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걸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조리 과정에서 버터가 타버릴 수도 있고 버터 내부의 수분 때문에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만큼 거품을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냥 기버터 이런 거 사세요. 정제돼 있는 버터로. 그래야지 손이 조금이라도 덜 갑니다. 어우, 이 감자에 밑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5에서 10g 정도 뿌려주고요. 정제한 버터도 부어주세요. 감자에 버터 향을 입혀주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추가해줄 겁니다. 이제 소금과 버터가 잘 스며들게 잘 버무려 주세요. 힘 잘못 주면 감자 부러지니까 조심히 버무려 주세요. 이제 적당히 높이 있고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식용유를 잘 발라주겠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종이 호일 떼내는데 나중에 좀 고생하실 거예요. 종이 호일을 깔 때도 이렇게 용기에 잘 밀착하도록 잘 펴서 깔아주세요. 이게 나중에 결과물 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차곡차곡 썰어둔 감자를 잘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한 층을 쌓고 다음 층은 아래층과 좀 교차되도록 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썰다 보면은 좀 짜투리 같은 부분들도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빈틈들도 메워주시면 좋아요. 차곡차곡 교차해가면서 계속 쌓아주면 됩니다. 프랑스에 이렇게 감자를 쌓아 올려서 먹는 요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라탱 도피누아라는 요리인데요. 감자와 다양한 재료, 크림과 치즈 등을 넣고 오븐에 구워 먹는 요리인데요. 이렇게 층층이 감자를 쌓는다는 점에서 포테이토 파베와 유사한 점이 좀 있는 요리죠. 만드는 방식을 보았을 때 아마 포테이토 파베는 그라탕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의 그라탕은 이렇게 감자와 크림 등을 이용해서 크리미한 식감을 내는데요. 그와 다르게 파스타가 들어가거나 하는 그라탕도 있는데 이것은 일본식 그라탕입니다. 이렇게 잡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감자를 다 쌓았네요. 이거는 요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큰 요소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제일 위층에다가 자투리 친구들을 많이 올리게 되었는데 이런 자투리를 올리기보다는 큼지막하고 모양이 예쁜 애들을 예쁘게 쌓아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실패하거나 맛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고급 요리다 보니까 모양도 중요해서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 있게 쌓아주는 게 좋은 거죠. 다 쌓아주셨으면 150도 오븐에 2시간 정도 구워줄 건데요. 저는 위에 뭔가를 안 깔고 구웠는데 여러분은 알루미늄 호일이나 종이 호일을 위에 덮고 구워주세요. 열풍 때문에 위에 올려놓은 친구들이 수분이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자, 이대로 150도 오븐에 2시간 동안 굽겠습니다.
보시면 윗부분이 이렇게 다 쪼글쪼글해져서 보기가 좀 흉하죠. 여러분은 호일 같은 거 꼭 올려두고 구우세요. 분명 영상들 보면서 공부할 때 호일을 덮고 구우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지금 호일을 덮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구운 감자를 위에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호일을 깔아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눌러줄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가져와서 물을 가득 담아서 위에 올려줄 거고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동안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룻밤 동안 눌러줬는데 윗부분이 좀 못생겼죠. 눌러놓은 걸 빼주기 위해서 그릇을 좀 데워줘야 되는데 토치가 있으시고 토치질이 가능한 용기로 사용하셨다면 토치질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따뜻해지면은 이렇게 쏙 하고 나오게 됩니다. 종이 호일을 제거해주시면 위쪽은 좀 못생겼지만 아래쪽은 매끈하게 잘 눌려서 나왔습니다. 이제 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줘야 되는데 포테이토 파베는 파베라는 이름에 맞게 직육면체 모양이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직육면체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그지같이 찍어가지고 안 나왔는데 끄트머리 쪽을 잘라가지고 직육면체 모양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레이어가 층층이 아주 잘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감자튀김처럼 170도 기름에다가 튀겨주시면 완성입니다. 수분이 많이 날아간 윗부분이 좀 분리되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레이어가 분해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크로와상 같이 아름다운 갈색빛이 될 때까지 튀겨주세요. 이렇게 잘 튀겨졌는데요. 이 레이어 좀 보세요. 겉도 정말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고 모양도 직육면체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썰어서 단면도 한번 볼게요. 레이어가 정말 층층이 잘 쌓였습니다. 마치 크로와상 같네요. 맛이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다 보니까 먹기도 좀 아깝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 처음 씹었을 때 낙엽이 부서지듯이 얇은 바삭함 있잖아요. 그런 바삭함이 타격감을 한번 확 주는데 그 속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크리미한 텍스처라고 영상 속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한 크리미한 텍스처가 아닙니다. 레이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단단한 메쉬드 포테이토 같은 느낌? 이거는 직접 먹어봐야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 레이어가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데도 입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식감이 나거든요. 보통 이 포테이토 파베를 먹을 때 캐비어를 곁들여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캐비어를 살 돈은 없고 갈릭 아이올리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나머지 친구들을 마저 튀긴 다음에 갈릭 아이올리를 곁들여 먹을게요. 소스는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진 마늘 반 숟가락과 마요네즈 4분의 1컵, 거기에다 산미를 조금 더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좀 넣어주는데요. 5ml 정도 넣었고요.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예 빼도 됩니다. 튀기다가 분리되어 나온 레이어들을 살짝 깔아주고요. 그 위에 잘 튀겨진 포테이토 파베를 하나 올리고 소금 한 꼬집을 살살 뿌려주겠습니다. 바질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건바질도 조금 뿌려줬어요.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갈릭 아이올리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걸 썰어 먹어야 하나 해서 칼을 가져왔는데요. 칼은 역시 안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으로 집어 먹어야겠죠. 소스를 올려서 한 입 먹어보면 이 마늘향과 바질향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문제점은 마요네즈도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소스다 보니까 조금 물린다는 정도? 하지만 사이드 디쉬로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는 음식은 아니라서 단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캐비어에다가 한번 드셔보시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이렇게 포테이토 파베라는 감자튀김을 만들어봤습니다. 프랑스 요리답게 굉장히 고급지고 섬세한 요리였고요. 투박하다고 느껴지는 일반적인 감자튀김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는 요리이긴 했는데요. 누군가를 대접해야 될 때 아니면 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손도 많이 가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궁금하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요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백준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